안녕하세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그냥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정말 딱 그 사건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한 발의 총성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세상을 불태운 거대한 원인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총알 한 발이 4년 동안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총알은요, 이미 터질 준비가 다 끝나 있던 거대한 폭탄의 스위치를 그냥 누른 것뿐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암살 사건은 원인이 아니라 그저 불꽃에 불과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유럽 대륙 전체가 이미 폭발 직전에 가솔린통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언제든 불이 붙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솔린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부터 이 엄청난 재앙을 수십 년 동안이나 예고하면서 조용히 똑딱거리고 있던 4개의 시한폭탄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원인들이죠. 바로 제국주의, 군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동맹체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유럽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거거든요. 자, 그럼 이 폭탄들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첫 번째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폭탄은 제국주의입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자기네 힘을 더 피우려고 더 많은 식민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특히 그 중심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강국 독일과 전통의 해상강국 영국이 있었죠. 독일이 영국의 자존심인 해군력에 도전하기 시작하니까 둘 사이의 긴장감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군국주의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말이 꼭 유행처럼 번졌어요. 너도 나도 군대 규모를 늘리고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됐죠. 심지어 당시에는 전쟁을 국가의 영광을 위한 어떤 낭만적인 거라고 여기는 분위기까지 있었어요. 모두가 총을 들고 있으니까 사소한 갈등이 생겨도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퍼져나간 겁니다. 세 번째 폭탄,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당시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큰 나라의 지배를 받던 슬라브족 같은 여러 민족들이 우리도 독립하겠다 이러면서 민족 감정이 막 들끓었거든요.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폭탄, 바로 이 동맹체제입니다. 당시 유럽은 크게 두 편으로 딱 나뉘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 먹은 삼국 협상이 있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중심인 삼국 동맹이 있었죠. 이 동맹의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한 나라를 공격하면 그건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륙 전체에 화재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자, 이제 4개의 시한폭탄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제국주의 경쟁, 군비 경쟁, 들끓는 민족주의, 그리고 거미줄처럼 얽힌 동맹까지. 이제 필요한 건 딱 하나, 성냥 한 개비뿐이었죠. 그리고 그 성냥이 마침내 그어집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럽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이 암살 사건은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사건이 터지고 정확히 한 달 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세르비아의 동맹이었던 러시아가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에 맞서 오스트리아의 동맹인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리고 독일이 중립국이었던 벨기에를 침공하자 마지막으로 영국까지 참전하게 됩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동맹이라는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겁니다. 전쟁을 시작됐고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상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어쩌면 전쟁이 끝난 방식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전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어요. 끔찍한 참호 속에서 기관총과 독가스가 난무했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정말 의미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건 결코 영광스러운 전쟁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잔혹한 사륙전이었을 뿐이죠. 전쟁이 끝나고 이긴 나라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만들지 말자며 평화를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건 조건,
특히 전쟁에서 진 독일에 대한 가혹한 요구들은요, 평화가 아니라 더 깊은 증오와 복수심의 씨앗을 심어버렸습니다. 평화를 위한 조약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전쟁의 불씨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1차 세계대전의 진짜 원인은 총알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제국주의, 군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동맹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맺은 평화조약이 오히려 다음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연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을까요?